안녕하십니까. 이 책 40인생이 막을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의 저자 김은형입니다. 오늘은 1장 2꼭지 대기업에서 정년 퇴임하면 인생 후반 편할 줄 알았다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직장 생활은 대기업에서 출발했다. 당시 대기업 입사는 집안의 경사이고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생활하면서 동네 주민들의 부러움을 산다. 사회 분위기는 한번 취업하면 그곳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활짝 핀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직장인은 취업하면 회사 업무에 매여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첫 직장에서의 업무로 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다. 아침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는 반복되는 일정이었지만 힘든 줄을 몰랐다.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을 위하는 일이요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교육을 받고 자라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외부의 힘이 결집되면서 회사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갔다. 회사와 노조 간 협상이 결렬되고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100일 가까운 기간 파업을 하고 나서야 타협이 이루어지고 회사가 정상화되었다. 사무직 직원들은 회사 복귀 후 업무 정상화에 노력하였고 개발팀은 다시 개발 프로젝트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무사히 개발을 마치고 첫 양산 제품이 납품되었으나 기쁨은 잠시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부재로 인해 개발 인원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몇몇 인원은 타 지역 본부로 파견 가게 되었다. 나 또한 선뜻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지원하게 되었다. 지역이 다르다 보니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다.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던 중 같이 파견 업무를 하던 H대리가 창원에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는데 같이 가자고 이견을 제시해왔다. 형 거주지하고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 모집 인력이 개발 업무 인력이었다. 그러나 전직을 결정하기에는 대리고참인 나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다음 해에 과장 진급 대상인데 전직을 하게 되면 보장이 없는 것이었다. 일단 동의하고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일주일 후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다. 동일한 수준의 회사로 전직에 성공한 것이었다. 전직 후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다. 새로 주어진 업무와 기존 인력과의 인간관계 구축은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개발품 시험 과정에 협력업체에서 작업해온 부품이 말썽을 부렸다. 그 일로 인하여 상사와 해결책을 토의 중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눈에 나게 되었다. 당연히 고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진급은 누락되었다. 절망에 빠져들었고 작업복 안주머니에는 사직서를 넣고 다녔다. 그때 개발 업무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신규 부서가 생겼다. 그 부서의 파트장이 나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 진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테니 같이 일하자는 것이었다. 의지할 곳이 없던 나는 승낙을 하고 부서를 옮겼다. 그 당시는 대기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박함이 모든 것에서 우선하였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전직 후 3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 사이 아래 직급의 인력들이 먼저 승진해 있는 것이다. 그들 사이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것과 그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내는 것은 힘들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를 터득했다.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의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 첫째, 내가 하는 일에 신뢰를 준다. 둘째, 동료들과 경쟁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는다. 셋째, 부하 직원들의 승진이나 고과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넷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하 직원 간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 다섯째, 새로운 업무에 과감하게 도전한다. 여섯째, 모든 일은 협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업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소신을 지켜나갔다. 항상 맡은 개발 프로젝트에 열정을 갖고 임했다. 경쟁사와 경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비록 경쟁사 프로젝트에서 당사가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지만 판정단에서 어느 한쪽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지 않아 둘 다 선정이 되지 못했다. 내용은 우수하지만 선정까지 못 간 것은 개발 담당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성과로 남게 되어 아쉬웠다. 명품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개발 당시는 명품이라는 명칭이 없었지만 개발 결과 명품으로 소개되었다. 방송에서 명품으로 너무 많이 소개되어 얘기하면 모두 알만한 프로젝트였다. 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존재감을 내세웠고 인정을 받았다. 개발상을 받기도 했고 10년, 20년 근속 표창 및 메달을 받았다. 메달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에 의해 안전자산인 금값이 많이 올라 있어 든든하다. 나는 프로젝트를 맡아 일해오면서 정작 내 인생 이막은 준비하지 못했다. 38선, 사후정이라고 하면서 중간 퇴직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면 인생 후반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않을까 하는 미련이 많이 남아있던 탓도 있다. 여러 번 구조조정의 위기도 있었다. 다행히 38선 시점, 당시 명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기로 오히려 인력 수급을 해야 했다. 명품 프로젝트에는 많은 개발 인력이 투입되고 일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므로 협력업체에도 많은 인력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후정 시점에는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회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던 시기였다. 하필이면 명품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이었다. 신규 프로젝트가 없어서 개발 인력의 재배치가 요구되면서 많은 인력이 타 지역 사업장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한 듯 몇몇 준비해온 직원은 창업의 길을 갔다. IMF 외환위기라는 구조조정 회오리가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왔다. 다행히 기존 사업들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큰 여파는 없었다. 이러한 시기를 거쳐 나에게도 정년퇴직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사의 정년 나이는 만 55세였다. 정년퇴직 기간 2년을 남기고 연구소장이 불러서 갔더니 명예퇴직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당신은 해야 할 업무도 있었고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퇴직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명예퇴직 요구가 있다는 것은 곧 나가야 된다는 의미와 같다. 이때부터 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피부에 와 닿았다. 그나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선택하여 도전했다. 이론 과정은 인터넷 강의로 마쳤다. 1년 후 퇴직하면서 실습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고 자격증을 받았다.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전직 지원 서비스 업체의 컨설턴트로부터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다. 현직에 있을 때 인생 이막 준비를 못한 것으로 인해 나의 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현직에 있을 때 기술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학위를 높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한다고 현업을 소홀히 해서 상사로부터 핀잔을 듣는 직원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사실 대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자격증이나 학위가 크게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퇴직한 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컨설턴트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나가버린 시간을 후회해도 소용없다. 대기업에서 퇴직할 때 가정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첫째 딸은 대학을 졸업했으나 확실한 직장이 없었다. 둘째 딸은 대학 졸업반이었고 막내 아들은 고3 올라가는 시점이었다. 대기업에서 퇴직하면서
나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나 대기업에서 배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다수 있었다. 나에게도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졌다. 중소기업 재취업으로 작년 말까지 약 7년을 더 근무할 수 있었다. 그래도 가정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시대의 흐름은 내 인생계획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다. 40대에 생각했던 인생계획으로는 이 시점이면 딸들은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했다. 현실은 아직 둘 다 미혼이고 막내 아들은 군복무 기간을 거쳐 올해 대학 3학년이다. 그것도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이다. 결국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인생이막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답이다. 현직에 있을 때 인생이막을 위한 자기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퇴직 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저자와 같이 인생이막 준비 없이 막연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물어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직장 업무만 해도 바쁘고 몸이 고달파서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답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30년 이상 남아있다. 대부분 직장인이 퇴직 시 준비자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인생 이막에 대한 준비 없이는 노후에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직장인이여 이제부터라도 인생 이막을 위한 평생 현역의 꿈을 꾸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낭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